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니들드랍 에피소드 6의 1일 MC로 참여하게 된 미스파이팅 막내이자 하우스 디저로 활동하고 있는 KTO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스트 형님. 이번 니들드랍 에피소드 6에서는 MC가 아닌 아티스트 웨스트 형으로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혹시 어떤 이유로 참여하시려고 하시는지, 혹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티스트라고 하니까 좀 너무 많이 거창한데 그냥 아티스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힙합 좋아하는 아저씨라고 그냥 좀 편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참여자로서 한번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저희 프로그램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일단 소개를 하고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방향성 같은 걸 좀 소개를 해주고 좀 어떤 참여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지 좀 사실 참여자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우리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이런 생각 갖고 하고 있다, 이런 취지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제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어떻게 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할 거고 또 음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고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있을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웨스트 형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웨스트 형님의 이 DJ명부터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한 중학생 시절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서부 힙합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 같이 뭐 농구나시 있고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농구도 하고 뭐 힙합 음악도 거의 다 같이 모여서 매일 듣고 뭐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 친구들이랑 같이 들었던 게 서부 힙합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 서부 힙합만 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 서부잖아요. 또 근데 그걸 이제 의미부여를 하려고 고향이 이제 충청남도 아산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서쪽에 있다. 우리는 지금 서부 힙합을 들을 자격이 있다. 친구들끼리 이제 농담식으로 하면서 웨스트란 단어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DJ 명을 생각할 때 무조건 웨스트가 들어가야 된다. 왜? 나는 서부 힙합을 할 거다. 그래서 웨스트에 제 이름의 맨 마지막 글자 0이 들어가서 웨스트 0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웨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니까 그럼 아무래도 장르에 트시는 장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맞으실까요? 예, 물론이요. 요새 힙합을 틀 때는 사실 요새는 그 지역의 경계가 그렇게 예전처럼 심하진 않잖아요. 네. 요새 힙합을 틀 때는 상관 안 하고 또 요즘은 또 살짝 내려놔가지고 옛날 올드 스쿨을 틀 때도 이젠 동부 힙합을 조금씩은 섞어 트는데 이젠 동부 힙합의 아이코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젠 빅이랑 네. 우텐클랜은 제가 절대 안 틀어요. 음. 그 사람들이 싫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완전 아이코닉 완전 잘하고 이런데 저도 이젠 제 DJ 이름에 그리고 제 DJ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올드스쿨 같은 건 거의 서부 힙합 위주로 많이 틀고 있어요. 또 요새 것도 열심히 또 하고 그냥 사실 이제 베뉴에 맞춰서 베뉴 분위기나 뭐 바이브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웨스트 형님만큼 힙합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사실 크게 힙합 안에서 보면은 동부 힙합, 서부 힙합, 남부 힙합, 뭐 중북부 힙합 이렇게 네 개로 크게 어느 정도 나눠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동부에는 뭐 붐백, 그다음에 남부에는 뭐 트랩, 뭐 중북부에는 약간 빠른 랩, 속사포 랩 같은 게 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은 서부 쪽에는 혹시 어떤 음악이 발전이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부 쪽은 거의 사실 흔히 다들 아는 이제 지펑크가 좀 되게 유명하죠. 조지 클린턴님의 왜냐면은 일단 지역 자체도 캘리포니아를 끼고 있으니까 네. 되게 따사롭고 살기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신나는 여름 바이브잖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펑크 하면은 누가 들어도 여름 노래고 계절 좀 많이 타잖아요, 올드스쿨이. 그렇죠. 그래서 지펑크가 이제 대표적인 장르기도 하지만 좀 여러 아티스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서부도 이제 지펑크만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은 사실 서부 힙합 뭐 대부라고 한다면은 사실 누구나 아는 뭐 스눕독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영향을 받으신 아티스트가 있으실까요? 아 사실 서부 쪽은 다 좋아하는데 이젠 다 좋아해요. 근데 뭐 스눕독, 투팍, 뭐 NWA, 뭐 포썸 막 약간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실 저는 투팍이 제일 좋죠. 네, 뭐 서부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야마가 있는 예, 좀 아무래도. 남자다운 네, 갱스터의 그 바이브가 있으시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자기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야기는 약간 니들 드랍을 이렇게 진행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POMFS가 이제 처음에 네, 어플이 이제 베타 버전 느낌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게 된 이유는 그 인스타그램에 봤는데 차에서 디제잉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딱 그거 봤을 때 제가 처음 본 느낌은 약간 신선하네, 약간 색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분들이랑 뭔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이제 속된 말로 제가 대가리를 들이밀었죠.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인지도 솔직히 몰랐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낮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분들이다라는 걸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봤을 때 이분들 되게 신선하고 약간 트렌디한 거를 되게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구나를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팟캐스트라는 게 지금 사실 유행이잖아요. 지금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찍고 많이 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유행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제가 TV나 유튜브 이런 거 제가 잘 안 봐요. 네네. 하는 게 거의 제가 이제 본업을 하면서 DJ를 하거든요. 네. 보통 평일에 회사에 있는 시간이 거의 한 14시간, 15시간씩 있어요, 회사에. 그 집가 한 5시간 자고 남은 시간은 이제 집안일 하고 음악 연습하고 주말에는 거의 가게에 가 있고 거의 이 생활이 반복이라 그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볼 만한 시간이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해봤자 뭐 10분, 20분 짜투리 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평일에는 그렇게 뭐 그 시간에는 이제 뭐 안 하고 사실 SNS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 이런 거. 네네. 팟캐스트가 과도기인지 사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DJ가 음악을 틀 수 있는 공간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스튜디오도 많고 뭐 라디오 같은 것도 많고 뭐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뭐 업장에서 틀어도 되고 뭐 페스티벌이나 뭐 바깥 야외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음악을 하고 왜 저런 음악을 할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DJ들도 물론 음악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런 공간을 뭐 제가 뭐 이 시내에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무언가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들이랑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머리를 들이미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여기 형님들이 되게 열려 계신 분들이셔가지고 저의 제안서 같은 거를 이제 좀 잘 봐주시고 같이 수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많이 이끌어주시고 많이 따다다닥 일사천리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저희를 모르셨고 뭐 지금도 사실 저희가 당장은 유명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저희한테 와주셔가지고 그 제안서를 넣어준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팀에서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 뭘 믿고 뭔가 그 사람들을 믿고 할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차에서 촬영하는 영상 그때 이제 저희가 그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맞죠. 그거 하나 보고 이렇게까지 청주에서 심지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니들 드랍을 진행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뭔가 방향성이나 목표가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생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거를 주로 이제 목표로 잡고 있으신지.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유행 팟캐스트가 좀 유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최근에 주변에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팟캐스트라는 게. 근데 저는 요거를 지금 유행이라고 반짝하고 끝내고 이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약간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겸 인터뷰 겸 매거진이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젠 단순히 뭐 3달, 6달, 뭐 1년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진 않아요. 뭐 2년, 3년, 4년 그리고 또 제가 이젠 어느 순간 무언가의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되면은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후임자한테 나중에 뭐 3년이든 4년, 5년 뒤든 넘겨줘가지고 이렇게 계속 명맥을 유지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새 팟캐스트 보면은 자극적이고 되게 재밌게 하던데 너네 좀 자극적으로 해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회수를 높이려면 그렇죠. 근데 저는 명확하게 한 가지는 딱 있어요. 자극성과 재미와 뭐 조회수 네. 이런 걸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회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맞아요. 자극적이고 뭐 도파민 넘치고 이런 거 하는 게 좋죠. 근데 굳이 쉬운 길을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음악하는 다른 선후배 동료분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소비하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냥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봤을 때도 자기가 옛날에 이제 참여했던 영상들을 봐도 나 옛날에 이랬구나 이렇게 좀 나이 먹고 볼 수 있는 청사진 느낌. 너무 좋죠. 예. 최대한 그래서 멋있게 이 사람들 멋있게 포장해주고 그러니까 막 과대 포장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체를 예쁘게 잘 표현을 해주고 포장을 해주고 영상이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오래오래 해먹고 싶어요. 그래서 좀 누구나 원하는. 약간 사심 들어가면은 오래오래 해먹고 저도 이걸로 좀 약간 외부 활동도 또 많이 다니고 저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돈이나 이런 게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많은 곳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때까지 제가 2번 망했었어요. 크게. 제가 뭐 3잡, 4잡 이렇게 쉬는 없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메꾸고 했는데 네네. 저는 뭐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걱정 안 합니다. 예. 너무 멋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어쨌든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려면 게스트가 항상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게스트를 뭔가 구하시거나 약간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금 게스트를 구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게스트 구하는 거에서는 솔직히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아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청주 드랍 더 비트에서 이제 오프티오라는 팀에서 같이 이제 팀원들이랑 DJ를 하고 있는데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클럽을 해요. 네. 청주의 드랍 더 비트라고 그 친구는 이제 DJ 드랍 더 보스라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랑 그리고 이제 음악 감독으로 있는 DJ 하우스펠라 이 친구가 뭐 섭외를 그러니까 섭외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섭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형님들이나 동료분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하죠. 이만저만 이렇게 하는데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 측에서도 뭔가 행사나 이런 거로 보답을 해줄 거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게 좀 그리고 나는 너가
좀 대중에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턴테이블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연습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닐로 들든 뭐 스크래치를 하든 그냥 단순히 턴테이블로 뭐 하우스나 아니면 그 음악만 튼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좀 과정을 좀 담고 싶었어요. 저는 모두가 결과, 성과 이런 걸 외칠 때 물론 결과랑 성과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평일에 이제 회사원일 때는 결과 성과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요거만큼은 음악만큼은 과정을 좀 담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또 제가 좀 계획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살짝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이제 로타리 믹서로 손으로 비트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오. 그분이 뭐 야외나 이런 데서 손으로 비트를 찍어요. 그러면 이제 턴테이블로 스크래치를 하는 DJ들 한 두세 명을 모아서 네. 그 비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스크래치 잼을 하는 그런 영상도 담아보고 오. 좀 턴테이블로 할 수 있는 남들이 안 하는 다양한 남들이- 구상을 이렇게 예.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걸 좀 어필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섭외할 때. 좋은 방법이네요. 사실 아무래도 이런 게 뭔가 단순히 팟캐스트만 이렇게 찍으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앉아서 처음 뭐 모두가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맞죠.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처음 있는 이런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막상 내가 다 떠올리고 있어도 절개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그렇게 사실 DJ 입장에서는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주고 틀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게 더 쉬운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더 쉽죠 DJ들한테는.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이 팟캐스트 말고 혹시 뭐 두 번째 아니면은 다음 뭔가 촬영하고 싶으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턴테이블리즘을 야외로 좀 끌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부 행사 다니면은 턴테이블보다는 사실 CDJ나 올인원 장비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턴테이블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이 턴테이블리즘 하는 거를 더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 구상은 그거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제가 또 같이 기획을 잘 해가지고 한번 그렇죠. 야외에서 멋있는 그림을 만들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 형님이 트시는 이 음악이나 이 음악을 들으려면은 이제 청주에 있는 드랍 더 비트에서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도 웨스트 형님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팀원 가게고 지금 제가 일단 상주를 하고 있는 곳은 청주 드랍 더 비트고요. 거기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도 외부 행사를 최대한 잡아서 다니려고 해요. 그거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은 어디 가게 되면은 웬만하면 제가 미리 올려요. 그거를 스케줄을 타임표를. 그런 타임표가 안 올라와 있을 때는 청주 드랍 더 비트에 있고 뭔가 타임표가 올라올 때는 그날에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웨스트 형님을 뵈려면은 드랍 더 비트, 청주의 드랍 더 비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니들 드랍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은 뭔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말씀이 있으신지 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 계획은 음악을 하는 계획은 뭐냐면요. 단순히 이제 이 DJ라는 행위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음악이 좋아서 하는 게 더 커요, 사실. 네. 당연히 DJ란 행위도 좋지만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저한테 음악이 노후대비예요, 사실. 이제 직장생활 계속 하면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뒤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저는 이제 평일에 회사 다니고 또 주말엔 가게를 하고 이제 턴테이블 리즘을 하는 펍을 생각하고 있어요. 좀 오래된 계획인데 지금 이제 원래는 꿈이었죠. 근데 꿈에서 이제 계획 수립의 단계에 지금 왔어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음악을 같이 와이프랑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사도 하면서. 그래서 좀 너무 제가 재미없고 뭐 이런 사람이어도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얘가 그래도 진정성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 동료들한테도 많이 연락이 와요. 생각보다 네. 이거를 하면서 야 이거 나는 요새 거 하는데 내가 나갈 수 있는겨?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그러니까 턴테이블을 쓴다고 다 옛날 것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턴테이블을 써도 요새 클럽 씬에서도 많이 턴테이블 사용을 하고, 네. 뭐 온리바이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DVS로 옛날 거 드시는 분, 요새 거 드시는 분 다 상관없어요. 턴테이블이란 장비 하나로 우린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네. 이젠 앞으로 나오실 분들 중에서도 이제 요새 거를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좀 생각한 라인업도 있고 이제 컨택이 되신 분들도 꽤 있는데, 그 순서가 다 있거든요. 생각해 놓은 구성이나 순서가. 네네. 뭐 온리 바이닐로 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 클럽 씬에서 활발하게 하시는 이제 요즘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DVS로 옛날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바디 트릭이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면에서 테크니션적인 분도 있고, 턴테이블을 사용하신다면은 주저없이 저한테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턴테이블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하신다고 하시니 이제 꼭 웨스트 형님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혹은 저희 미스와이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네,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턴테이블을 주로 사용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플레이어들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연습 안 하면은 어제 됐던 게 오늘 연습 안 하면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뭐지 싶을 때가 많아가지고 최대한 하루도 안 거르고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간, 야간, 평일에 교대 근무를 해요. 네. 주간 때는 이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집에 나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한 오후 5시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10시에는 자야 되는데, 그러면 남은 5시간 동안 1시간 정도 씻고 밥 먹고 집안일 하고, 그리고 4시간 정도로 이제 스크래치, 그리고 저글링, 그리고 이제 노래 디깅, 이걸 다 해야 돼요. 네. 쉽지가 않아가지고, 또 심지어 또 제가 요새 이제 리얼 바이닐도 손을 대고 있어요. 또. 월, 화, 수, 목,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5일 동안 그걸 다 우겨 넣어야 돼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해야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금, 토에 출근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전업 DJ를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연습을 하세요. 저보다 훨씬.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가게에 드랍더 부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연습 벌레예요. 진짜 완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간 근무 끝나고 한 번씩 이제 생각나고 이러면 한 번씩 그 앞에 지나가면서 슬쩍 봐요. 네. 가게에 있나? 그러면 있어요, 늘. 내가 작업복 입고 꼬질꼬질한 상태로 슬쩍 보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하는 게, 연습하는 게 하면은 하고 막 계속 연습하고 있고, 거의 가게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요, 그 친구는.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턴테이블 쓰는 사람들은 웬만큼 하시는 분은 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뭐 몇십 년 한 대선배분들도 아직도 연습을 하세요. 약간 굳이 좀 약간 재밌게 표현을 하면은, 뭐 게임으로 표현하면은 뭐 초보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뭐 EDM은 마법사고 힙합은 약간 전사, 약간 이런 게 전직이 나와져 있다. 예. 2차 전직을 하려면은 EDM은 이제 미디고 힙합은 스크래치나 뭐 턴테이블리즘 기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아예 다르잖아요, 길이. 그렇죠. 근데 곡을 찍고 이런 거는 이제 감각적인 거나 이런 것도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물론 스크래치나 저글링 이런 것도 감각적인 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감각적인 것도 감각적인 건데 반복 숙달이 돼서 머슬 메모리 몸에 익어야 돼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손을 안 풀고 해도 바로 그게 나와버려요. 정말 존경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따라가려고 저도 어떻게든 저한테 가용된 시간 내에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게임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한데 다른 취미 생활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 게임도 못 하죠. 어떻게 해요? 그걸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것들을 못 하니까. 만약 제가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하면은 집안일이나 이런 거 못 하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반대로 집안일이나 이런 거 다 하는데 게임을 해버리면은 그 시간에 연습을 못 하니까 그거는 뭐 1년 뒤, 2년 뒤 저한테 미안해지는 짓이고. 뭐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턴테이블리즘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혹시 웨스트 형님만의 약간 주무기나 주특기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건 좀 자신 있어요. 저는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요. 노래를 외울 정도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많아요. 네. 회사에서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보통 회사에서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로 있어요. 회사에 14시간 내내 이어폰에 노래를 꽂고 있고, 만약 그 주에 신곡이 나왔다 하면은 그 노래들 중에 제가 추려서 이거는 틀만 하겠는데 라는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만 일주일 내내 반복을 해요. 그러면 14시간씩 다 5일이면은 70시간이죠. 그렇죠. 저는 노래를 외울 정도로 듣습니다. 그거 하나만큼 자신 있고, 뭐 노래를 못 듣는 DJ는 있어도 뭐 노래를 모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이.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자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 그리고 제가 들어야겠다 하는 노래는 외웁니다. 기억력에 좀 자신이 있으신 편이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신가요? 몸으로 때려 맞는 거죠. 같은 노래를 70시간 내내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머슬 메모리처럼 그냥 가사도 뇌에다가 아예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이게 알아. 청력 검사는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래 회사 들으시고. 건강검진 했는데 좋대요. 좋대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많은 DJ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잖아요. 그쵸. 청력 문제가 또 그래가지고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근데 저는 또 술을 많이 먹으면은 귀가 먹어가지고 또 그런 게 데킬라 막 가게 일하면은 막 8잔 9잔 막 거의 막 많이 먹을 때 막 20잔씩 먹는데 그 먹고 음악을 틀면 귀가 먹어요. 그래서 이제 주량을 늘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선천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냥 취해도 잘 할 수 있을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럼 리얼 바이닐은 혹시 어떤 게 좀 다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DVS 같은 거는 이제 타임코드 바이닐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해가지고 신호 입력해서 그 신호를 읽어서 이제 노래를 컴퓨터에서 이제 불러와서 듣는 방식인데, 네네. 리얼 바이닐은 말 그대로 이제 바이닐 자체에 그 소리꼴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음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이닐 자체가 있어야 돼요. 노래를 틀려면은. 그러려면은 일단 바이닐을 모을 때 솔직히 제가 틀고 싶은 노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없다는 게 너무 옛날 거다 보니까 단종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구할 수가 없거나 뭐 이베이나 이런 데서 사야 되고 뭐 아마존이나. 근데 저는 솔직히 좀 핑계입니다. 제가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사용할 줄 몰라요. 아직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발품을 팔거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제가 틀고 싶은 노래 제 플레이리스트를 좀 많이 구현을 하고 싶은데 바이닐에 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답답하고. 사실 이젠 DVS는 노트북에 파형이나 뭐 BPM이라든지 뭐 그쵸. 조성 이런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리얼 바이닐은 없어요. 근데 사실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음악을 트는 게 아니라 사실 귀로 다 하잖아요, 사실. 그럼 없어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원래 다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지만, 근데 또 막상 하니까 괜찮아요. 또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턴테이블리즘을 하다 보니까 트는 방식의 차이지 그게 엄청 어렵고
뭐 그렇다고는 안 느껴졌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앞으로도 할 건데 근데 판을 막 그렇게 되게 많이 모으시고 그런 분들을 되게 리스펙을 많이 하는 게 다 발품도 팔고 막 본인들이 그 자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컬렉션이 이제 노력의 결정체잖아요. 네.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느낀 게 좀 빨리 시작할 걸. 그러면 더 많이 모였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얼 바이닐을 하려면 사실 되게 디깅하기가 어렵잖아요.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사실 그러면 지금 혹시 모아두신 바이닐이 많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이제 저 그래도 제가 원하는 노래로 한두 시간 틀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리얼 바이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 리얼 바이닐 뭐 DVS 다 턴테이블이라는 한 매체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들은 그 경계가 되게 빡빡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경계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저는 이 친구도 되고 이것도 되고 둘 다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제가 힙합을 좋아하고 이 행위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힙합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주관적인 거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리얼 바이닐이냐 DVS냐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이제 테크닉적이나 아니면 멜로디적으로나 이제 구성적으로나 어떻게 음악을 트나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럼 오늘 좀 이따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예정인데 혹시 오늘은 리얼 바이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DVS입니다. DVS. 왜냐면은 DVS도 DVS만의 그 장점과 강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DVS만의 강점이 있어요. 리얼 바이닐이 주는 그 감동도 있고 DVS가 주는 강점도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은 DVS로 할 생각입니다. 리얼 바이닐 트시는 분들이랑 모여서 나중에 한번 정식적으로 파티를 한번 해가지고 리얼 바이닐 데뷔를 할 생각이에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셋은 완전 서부 힙합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 약간 옛날 느낌의 그러니까 좀 제가 요새 추구하는 게 네. 듣기 좋은 음악을 많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놀기 좋은 것보다 저는 듣기 좋은 거를 되게 추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좀 그래서 듣기 좋은 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긴 또 지금 날씨도 여름이기도 하고 또 어울리는 셋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프로젝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하는 리드드랍은 빙산의 일각이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앱 출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 미스파이 앱을 그저께 이틀 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전문에 한번 앱을 잠깐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희가 되게 급하게 좀 낸 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디벨롭을 시켜서 앱을 다시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저희 팀의 이제 내부 AI 개발자분들과 이제 다시 노력을 좀 해가지고 좀 앱 전체를 완전히 리빌딩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의 사실 목표는 우선 좀 간단하게 이제 저희 미스파이 팀의 그냥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일반적인 에이전시라고 보시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좀 AI 기술과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로컬 아티스트 분들을 이제 각 세계에 있는 뭐 클럽, 공연장, 페스티벌 이런 곳으로 이제 다 진출을 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AI로 어떻게 이제 아티스트 분들을 진출을 시킬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 AI 기술을 좀 활용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랑 베뉴들의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게 이제 각 장르 또는 각 정체성에 맞게 저희가 다 최대한 이어주려고 하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 안에서는 사실 이제 많이 사실 여쭤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니들드랍에서도
참가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웨스트 형님도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 팀 내부적으로 좀 어떤 팀원들이 계시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I 기업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전략 비즈니스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되게 오랫동안 20년 넘게 활동해 오신 음악 비즈니스 전문가 그리고 CF 감독, 영상 전문가, 또 AI 개발 전문가 등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을 이룬 약간 드림팀, 어벤져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저희 영상이나 이제 오리지널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 한 분씩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제 7월부터 7월은 정확한 월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이번 여름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미스파이만의 약간 오리지널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빠르시면은 이번 여름에 좀 약간 저희 오리지널 이벤트를 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미스파이 앱이 출시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운받아 주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웨스트 형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늘 주변에 감사한 마음과 이제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고 이제 청주 드랍더비트에 있는 이제 드랍더보스 그리고 하우스 펠라이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고 저는 늘 뭐 뚝딱거려도 멈추지 않고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격려와 이제 응원의 말씀 많이 주시는데 그거에 이제 보답해서 더 꾸준히 잘 해보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니들드랍 그리고 미스파이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